여러분, 이게 뭘까요? 얼핏 보면 그냥 종이 뭉치 같은데 사실 여기에 제 홍콩 비법의 진리가 담겨 있답니다. 바로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2019년 12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1일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사용한 스터디 플래너가 이 종이 뭉치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만약 이 몇백 장에 달하는 스터디 플래너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고뇌에 차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는 왜 필요하고 스터디 플래너는 어떻게 세우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주 시민에게는 헌법이 있고 기독교도에게 성경이 있다면 홍콩생에게는 스터디 플래너가 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가 중요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한 생활을 촉진시켜준다는 겁니다. 혼공생들은 학원 다니는 학생들과 달리 외부 압박을 받으며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쉽게 나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터디 플래너는 부지런하게 공부를 재촉하는 대리 학부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스터디 플래너는 공부를 하려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줍니다.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 없이 혼공하려는 학생의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뭐부터 해야 되지? 방황한다는 겁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세우면 자기가 혼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에 2달 동안 센 수학을 3회독해서 개념을 익히자 라는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스터디 플래너에서는 이번 주에는 1번 문제에서 180번 문제까지 3회독 가자라는 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터디 플래너는 자기 성찰 기회를 줍니다. 혼공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에서 강요하는 진도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를 무작정 허겁지겁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배운 내용을 소화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플래너는 단순히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한 계획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기록한 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공을 하면서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질 때 스터디 플래너를 되돌아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플래너 세우는 법을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우선 준비물로 A4 용지 종이 1장, 볼펜, 화이트 30cm 자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합시다. 1단계. 먼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날짜를 종이 왼쪽 상단에 적어주세요. 저희는 주 단위로 플래너를 세워줄 겁니다. 일 단위로 플래너를 세워주면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데 소중한 공부 시간이 희생되며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기에 플래너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이죠. 반면 월 단위는 너무 기간이 길어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이 어긋났을 때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2단계 30cm 자를 활용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적어주세요. 3단계 공부해야 할 과목을 적어주세요. 우선 저희는 수학 계획부터 세워볼 겁니다. 4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일별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적어줄 겁니다. 이때 저희는 공부해야 할 내용을 세트라는 단위로 적어줄 건데요. 여기서 세트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며 애용한 센 수학 문제집은 30문제를 푸는데 약 1시간이 걸렸으니 30문제를 한 세트로 잡아줄 겁니다. 한 세트는 대체로 3번 정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만 과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은 해야 학습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3번은 최소한 반복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3일에 걸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어줄 겁니다. 5단계 다른 세트도 똑같이 적어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주말에는 쉬어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세트 수를 조금만 넣을 겁니다. 주말에 쉬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6단계. 수학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수학은 30cm 자와 볼펜으로 박스 쳐서 마무리해주세요. 다른 과목들도 3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들도 반복을 맞춰주셨으면 7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번 주 안에 3회 반복을 마치지 못한 세트들이 생깁니다. 그 세트들은 다음 주에 잊지 않고 마저 반복할 수 있도록 해당 세트와 추가 반복 횟수를 계획표 오른쪽에 적어줄 겁니다. 8단계. 모든 과목을 적어주셨다면 요일을 세로선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스터디 플래너의 핵심은 완성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할 겁니다. 바로 생활태도 성찰입니다.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를 방해한 요소들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공부 시간이 깎인다든지,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좋아하는 여자의 생각이 나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든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해서 계획표 하단에 적어줄 겁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다면 30분 시간을 재면서 밥을 먹자, 유튜브 쇼츠를 자꾸 보게 되니 평일 동안에만 휴대폰을 없애자, 좋아하는 여자의 생각이 나니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해보자, 이런 해결책들을 계획표 하단에 적고 일주일 동안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끝낼 때마다 해당 세트에 빨간색 볼펜으로 X표를 쳐줌으로써 세트를 마쳤다는 표식을 남겨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다 끝내지 못한 세트도 있을 수 있지만 빨간색 X 표시로 계획표가 가득할 겁니다. 이걸 반복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한 계획표들을 쭉 둘러보도록 합시다.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전교권이 될 수 있죠. 저도 이 방식을 처음 활용한 다음에 중학교에서 전교 10등을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신드립니다. 순수 독학으로 여러분을 꿈의 대학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